네, 부모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은 드라마의 소재만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최근 기존의 상속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요. 뉴스 따라잡기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기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자녀들보다 남은 배우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게끔 하는 거,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보다 윤리와 도덕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굳이 법으로 이렇게 규정짓지 않아도 홀로 남은 부모님을 자녀들이 잘 모시면 문제가 없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둘러싼 소송은 물론 요즘에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아 자녀들을 상대로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는 부모님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네. 우선 추진되고 있는 상속법 개정안 내용 알아봅니다.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속법 개정안, 상속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몫을 늘려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하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더 많은 유산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겁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이 이제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50을 배우자의 상속분으로 떼놓고 나머지 50을 가지고 예전의 비율대로 나눠 가지는 걸로. 현행 상속법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받는 유산이 자녀가 받는 유산의 1.5배가 되도록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배우자 1.5대 자녀 각각 1대1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가 1명일 경우 남아있는 배우자가 6억 원을, 자녀는 4억 원을 물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2명이면 4억 7천만 원 상속 재산의 절반을 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자녀가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배우자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가 2명일지라도 배우자는 상속 금액의 절반이 넘는 7억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혼 시 재산을 나눌 때 전업주부라도 재산을 절반까지 가져갈 수 있지만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평생을 함께했더라도 때로는 자신의 몫으로 재산의 절반도 가져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려되는 재혼 문제의 경우 결혼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 등에 따라 법원에서 분배 비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런 지적 때문입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에 50%를 가져가고 또 나머지 50%에서 또 재산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자녀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은 유언을 통한 상속이 우선하기 때문에 유언을 남기지 않아 재산 분쟁이 생겼을 때만 상속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은 유언에 의한 상속과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먼저. 1960년부터 시행된 상속법 개정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면서 꾸준히 개정되어 왔습니다. 처음 시행된 상속법은 장자가 가계를 잇는다는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 아들 위주였습니다. 여성 배우자는 아들의 절반만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호주를 승계한 아들에게는 50%를 더 줬습니다. 1977년에 개정된 상속법은 여성 배우자 상속분이 늘어났지만 자녀 사이에 남녀 차별은 여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0년 개정 때는 호주 상속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금과 같이 아들, 딸은 균등, 배우자가 자녀에 비해서 5화를 가산해서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행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4년 동안 이어져온 상속법을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개정안의 문제점은 없는 걸까요? 10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낸 53살의 김모 씨.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녀들과 상속 분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각자의 상속분을 당장 나눠줄 것을 요구하면서 살고 있던 집을 팔아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했는데요.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집을 매각해서 그걸 분할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사망하면 갑작스럽게 남겨진 배우자가 자녀들과 재산을 나누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의 평균 빈곤율은 15%에 불과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가구의 경우에는
48%에 내 몫의 달했습니다. 재산을 가져온다는 것과 혼자 남은 생존 배우자가 노후를 살아가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1998년 306만 명이던 고령 인구가 지난해 613만 명으로 15년 사이 무려 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남성 배우자보다 여성 배우자의 평균 수명이 6, 7년 정도 길다고 하는데요. 이런 만큼 이번 상속법 개정은 고령화 사회에 홀로 남은 배우자의 생계를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속법은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걸 전제로 자녀 상속분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은 배우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자는 건데요. 그렇다면 시민들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요? 젊은 사람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나이도 이제 점점 먹어가고 능력이 없으니까. 요새는 수명이 늘고 막 이러니까 한계는 있고 자손이 옛날같이 부모를 도와주질 못하잖아. 배우자가 살다가 죽으면은 결과적으로 자식들한테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자식들 때문에 희생을 했잖아요. 우리 노후자금이 없어요. 법이 개정되면 홀로 남은 배우자에게 연간 최대 29조 원의 재산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한 명당 1억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인데요. 그런 만큼 정부가 노인 복지 문제를 예산 투입 없이 개인 상속으로 일부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상속받은 배우자가 사망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될 때 상속세가 지금보다 늘어난다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법무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확정 짓고 다음 달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